안녕하세요. 반백 주린이의 탐구생활 2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페트롤 달러에서 페트롤 위안으로 바뀔 수 있나 이 얘기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약간 설명력이 조금 붕 뜨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금 이야기, 그 다음에 금을 대체하는 석유 이야기,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 얘기를 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석유를 담았던 뭐 석유 그전에 쓰던 거 다 묶었죠. 이 오크통에다가 1배럴이 이게 이제 1배럴이 되는 거고 이 오크통이요. 1배럴의 양은 한 159리터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배럴의 석유 가격은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는 2.6달러.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두바이유 기준인 것 같은데 3.1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저기 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그 금과 달러의 교환을 유예.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안 바꿔줄 거라고 얘기는 안 하고 당장은 이제 교환을 좀 정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미뤘는데, 그래도 그 이 걸프 쪽의 그 석유는 71년뿐만 아니라 73년까지도 3.1달러로 해서 01달러로 해서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계속 시장에 공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좀 미국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 달러는 그래도 이론수 35달러 가져가면 그러면 이론수 줄 거라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나라 통화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특히 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00엔대 정도 되죠. 100엔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달러가 평가 절하해 되었던 왔던 것 같고,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한 1.4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 1온스의 무게는 뭐 한 28g 정도, 돈으로 하면 7.5돈 정도 됩니다. 이거는 최근 시세인데요. OZS, 이게 온스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28g 정도 되는 온스인데, 이게 지금 1온스당 금 1온스당 시세가 지금 최근 시세입니다. 1877달러예요.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뭐 1900에서 한 1300대 이 정도에서 계속 그 비슷한 가격대에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기 사우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35달러에 1온스였고, 그 금 1온스를 받으려면 이거를 교환을 하게 되면 3달러 정도 되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 12배럴이 좀 안 되면 12배럴, 11점 몇 배럴 정도를 주면 1온스의 금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온스가 1877달러, 그러니까 35달러에서 1877달러 된 거는 계속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니까, 특히 닉슨 쇼크 이후로는 그냥 기축통화라고 해놓고서 금도 안 바꿔주면서 마구 찍어댔겠죠. 마구 찍어대 왔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우디 입장에서 한 11배럴 정도에서 이 1온스를 얻으려면 지금은 1배럴당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걸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156.4달러 정도를 받아야 그 요 12통으로 금 1온스를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22년 7월 한 중순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빈살만 사우디를 찾아가죠. 뭐 이제 거기서 빈살만이 뭐 카슈쿠지 얘기하면서 이제 또 박대를 했다 뭐 이런 사진들이 돌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 과거 수준, 처음에 닉슨 쇼크 전에 고종한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동일한 이론성을 얻기 위해서 156달러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금시세로 하면 지금 최고 달러가 122달러인데
이게 바이든이 찾아온 시점에서는 7월 중순이니까 뭐 100달러 언저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76달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도 옛날에 비하면 브레턴 우주 체제하에서는 그 저기 적게 받고 있는데 156달러에서 이걸 최고점으로 해도 적게 받고 있는데, 이쯤 찾아와가지고 증산해서 그 저기 물가를 안정시키자 이러는데, 아니 물가를 지들이 달러 많이 찍어놔서 물가 오른 걸 가지고 왜 우리 보러 증산을 하라 마라 이런,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하튼 뭐 이제 이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위안화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 넘어가거나 아니면 병행될 수 있는 건지, 그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1861년 그 만평인데요. 뭐냐면 펜실베이니아 유적 발견을 축하하는 고래들의 연회자. 왜 고래들이 좋아했을까요? 유적이 발견돼서. 그 1853년 등유 램프가 발명됩니다. 그래서 석유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그 고래 기름을 썼었겠죠. 예, 등유 램프 발명으로 인해서 석유의 사용량이 늘었었는데, 그 전에 그 생산 방식보다는 차별화된 시추공, 기술의 발전이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추공을 통해서 과거의 방식보다 더 많은 그 석유를 생산하게 되고, 예, 그 73년까지도 배럴당 3.01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요 당시에는 처음에 석유가 시추됐을 때는 이제 40달러는 했었네요. 그리고 이걸 리터로 환산하면 25센트예요. 그 25센트였던 석유의 가격이 고래 기름에 비해서 한 3배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고래 기름보다도 더 그 밝기가 더, 등불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1865년 그 신문 칼럼을 보면은 석유가 없었으면 문명 전체가 거꾸로 갈 것이다. 이만큼 그 등불로서 쓰이는 석유에 대해서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겠죠. 지금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도 잠시 1879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더 밝고 오래 가니까 이 석유 등불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석유 산업은 이거 그 저기 파서 어떻게 쓰나 이런 이제 염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86년 우리가 아는 벤츠, 독일의 벤츠가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미국의 포드, 지금 현재 포드 자동차가 만든 저렴한 자동차가 20년 동안 1,500만 대의 차를 판매할 정도로 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했고, 또 그만큼 석유 수요 기반도 됐었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므로써 이 역시 도 휘발유를 썼겠죠. 그래서 이 석유의 활용도는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와 자동차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죠. 이제 석유가 활용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관을 역임을 했었는데, 과거에 그 석탄을 활용했던 것을 석유로 해서 전함을 동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 고래 기름과 싸우고, 그 다음에 에디슨 정부에 패하면서 그래도 육해공군, 비행기, 자동차, 그 다음에 전함까지 사용되던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땅, 사우디아라비아. 이곳은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나와바리였고요. 나와바리,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뭐 와닿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냥 부족 국가들이 있었고, 이제 통치는 오스만 제국이 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영국이 이곳을, 일본이 과거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그 어용국가? 하여튼 그런 나라 세우듯이
이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는 영국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왕국을 건설하게끔 물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이 진짜 석유가 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에는 뭐 낙타 몰고 다니고 그런 수준. 옆나라 뭐 이집트만 해도 기원전 3000년인데 여기는 그냥 1932년에 영국의 도움으로 부족장 수준인 사람이 사우드 왕이 그냥 이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이제 통합 왕국을 건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기반이 약하니까 그 각 부족을 연결하는 거를 과거 우리 고려 때 그 왕건이 그 결혼 정책으로 이제 호족세로를 규합하듯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하는데 이게 이슬람 율법에는 아내 4명을만 한도로 하니까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해서 계속 부인을 넓혀갑니다. 22명까지 늘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왕자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슈라라는 왕정이긴 하지만 슈라라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모양은 취합니다. 그렇게 설립되는 사우디 왕국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가 아니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영국의 도움으로 왕국이라고 했는데 주로 수입이 그 메카라는 신전에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순례하면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이 이란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걸 보고 뭐 경제 공황으로 힘드니까 영국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도 석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좀 파봐 주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 그 지질학자의 보고를 봐서 거기는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저기 비토를 합니다. 근데 미국 석유 회사들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933년 그 미국 석유 회사가 이제 5만 파운드 선입금하고 매년 5천 파운드, 그 다음 60년 개발권 뭐 이렇게 받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현재 돈으로 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6번 파서 실패하고 그래서 7번째 1938년 그러니까 35년부터 계약해가지고 7번째 유정에서 50만 배럴 그 다음에 1년에 400만원 400만원 배럴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석유 기업이 사우디의 재정난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사우디가 연합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루즈벨트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석유가 전쟁에서 그리고 국가 간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싶어서 이 석유의 생산과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에서 그 영국과 합의를 통해서 함께 이제 석유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자라고 시도를 했었으나 이 민간 석유 기업의 반대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민간 석유 회사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뭐 루즈벨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분위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뭐 그 부족이지 나라로 쳐주지도 않던 뭐 양옆에 수천 년 된 뭐 이집트나 이란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여기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 좀 탐탁지 않겠죠. 갑자기 뭐 낙타나 몰고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주변에 위협을 느끼는 차에 이제 그 얄타 회담을 마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루즈벨트가 그 사우디 국왕을 만나면서 이제 뭐 좋게 이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인데 우리가 알아서
생산하고 팔아줄게. 그리고 너희한테 안보를 책임져 줄게. 이 안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장했다는 거죠. 물론 이 미 밀약 이후에 이제 2개월 후에 루즈벨트가 미국 가서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사우디는 안보를 보장받기를 필요한 입장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석유 독점 개발권을 갖고 있던 민간 석유 회사들은 이렇게 네 개가 뭉쳐서 계속적으로 그 유지를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계약은 국가 대 국가로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독점권은 계속 유지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 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만든 회사가 아람코고요. 현재 아람코는 이제 이 3,117조 뭐 어마어마한 가치고 그렇지만 당시의 아람코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미국 회사들이 합작법인입니다. 사우디 석유를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한다는 건 이제 생산량과 그 가격인데 이거는 이제 또 미국의 통제 하에서 뭐 생산과 판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튼 지금 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세계량의 생산량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코가 생산량과 가격을 통제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익을 미국 석유 회사들이 이제 아까 4개 회사들이 나눠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의 이익은 어땠을까요? 사우디의 그 기록은 없었는지 이제 옆 나라 이란의 사례를 영국이랑 함께 개발한 영국의 사례인데 이 영국의 수입은 3억 달러로 늘었는데 이 이란의 수입은 486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비교해 봐도 이 저기 한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에선 불만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이란이 영국과의 물론 이제 2차 대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쇠할 대로 쇠한 영국을 배제하고 이 석유 사업권을 국유화해 버립니다. 1951년. 그러면 사우디도 좀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과 영국 밑에서 미국, 영국 석유 회사들이 결정하던 가격과 생산량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오펙 탄생을 통해서 이 5개 국가가 시작이 돼서 그 오펙이라는 수출 기구를 만들면서 이 석유에 관련한 생산 가격의 결정권을 이 국가들이 갖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이 오펙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 2대 석유 장관이었던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 장관이 이제 이 오펙에서 그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오펙을 대표하는 주도권이 이제 22기 석유 회사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제 석유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익 배분도 산유국이 55, 석유 회사는 45로 그 아까 이란의 경우는 뭐 10% 약간 넘는 수준의 이익 배분에서 많은 구조를 바꾸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또 그 결정적인 야마니 장관이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전에 이 방송 내역에서는 없었지만 71년에 아신다시피 이제 닉슨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달러 35달러에 1온스의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석유 산유국들은 그 미국에서 신뢰를 하는 척 한 건지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3.01달러라는 그 1배럴의 3.01달러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잖아요. 금으로 안 주는데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1973년 10월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차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이 4차 중동 전쟁에서는 뭐 요새 이제 뭐 우리의 신궁, 형궁 이런 것들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지원받은 알라봉 이거를 통해서 그 이집트가 선빵을 날리고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거의 그 이스라엘을 박살을 냅니다. 이렇게 이제 그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위기에 빠진, 뭐 위기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이제 아작이 끈짝이 나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찾아가서 닉슨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미국이 뭐 최근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듯이 그 엄청나게 이제 무기를 공수를 해 주는데, 이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죽다 살아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그 중동 국가들이 중동 산유국들이 그 지원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이제 아랍 국가들을 열받게 하는 거죠. 미국을 이제 그 다 이긴 전쟁을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 또 4차 중동전쟁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석유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달러 교환하는데도 계속 유지를 해줬다가, 여기서 이제 거의 뭐 4배 가까이 그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친미 국가, 뭐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 석유 안 준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 전 세계적 난리가 이제 1차 오일 쇼크고, 그게 이제 석유 패권을 이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됐죠. 당시 오펙의 생산량이 6에서 80% 됐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야마니 장관이 이제 한마디 더 붙이죠. 우리가 가격과 생산량을 통제하고 거기에다 공급하는 국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살행위일 것이다. 이건 뭐 약간 뻥카 같은 느낌인데, 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런 뭐 결연한 의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예, 이런 사진들이 하는데, 이제 석유가 없으니까 그 말이 차를 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도 제한을 해서 석유 아끼게 하고, 뭐 기름 넣으려면 엄청나게 줄 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틈에 일본이 그 석유가 적게 드는 경차를 개발을 해서 자동차 시장을,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좀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 발판을 삼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석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또 뒤편에서 이어지겠지만 1차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석유라는 그 상품이 그 뭐 거저 이렇게 시장을 확대한 게 아니라 여러 훌륭한 발명, 등불로 시작해서 램프로 시작해서 자동차, 비행기, 전함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 쉽게 온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 어떻게 변화돼 나갈까, 이런 것들 가늠하는 데 있어서 석유의 그 탄생과 발전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살펴보면서 그 향후 우리 앞으로의 변화상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1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